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수능 대비 마지막 강의. 원래 다른 강의도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정리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확통, 단기간에 정리하는, 단시간에 확통 개념 총정리를 시작을 할게.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야. 자, 합의 법칙은 뭐뭐거나 또는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합집합이거든. 그래서 거나 또는은 더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고배 법칙은 뭐뭐이고 뭐뭐 또는 동시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교집합을 뜻하고, 뭐뭐하고가 나오면 곱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이게 어디까지도 확장이 되냐면 확률 파트까지도 돼. 뭐뭐 하거나 또는 뭐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뭐뭐이고 동시에면 곱하기 계속 해가면 돼. 물론 뭐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독립시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라고. 그러면 합의 법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니까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되겠지. 여기로는 여기도 한 가지, 여기까지는 한 가지 방법, 여기까지 한 가지 방법이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세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합의 법칙이 이런 거다 이 정도. 고배 법칙은 뭐뭐하고 동시에가 나오면 뭐뭐가 곱해져 가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번에는 조합하고 순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게.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경우를 얘기를 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원소를 가지는 집합에서 중복됨 없이, 둘 다 마찬가지야. 중복됨 없이란 말이 나오면 단순히 조합하고 순열이고,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중복 순열 또는 중복 조합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순열은 조합해서 줄 세우는 거, 또는 줄 세우는 것 대신에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니? 자, 그럼 n계승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n계승은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얼마까지 곱하는 거? n까지 곱하는 거를 n계승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순열 기호가 뭐니? 순열 기호 NPR이니? 자, NPR하고 일단 NPR을 먼저 결정을 해볼까? 이거 물론 니네가 5P3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건데, 이게 일단 무조건 n명을 모두 다 줄을 세워버릴게. 근데 NPR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한 다음에 r명을 줄 세워야 되지. 그러면 n-r명을 줄 세우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근데 단순히 n팩 딱 하는 순간 n-r명도 모두 줄 세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으로 나눠주면 돼. 되니?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NPR,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조합한 다음에 줄을 세우면 순열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NCR은 R팩으로 NPR을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 놈 갖다 이제 써주면 되니? 그래서 N팩을 N-R팩 곱하기 R팩으로 나눠주는 게 조합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원순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원순열. 자, 5명을 이렇게 안 쳤다고 쳐봐. 원탁 테이블에. 그러면 5명을 무작정 안 치니까 5팩이니?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한 칸씩 다 밀렸어.
자, 일단 요 사람이 일로 밀렸어. 그러면 처음하고 상황이 똑같아? 이 사람이 일로 밀려오거나 일로 밀려오거나 일로 밀려오는 이 5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같이 같은 만큼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이 됐으니까 5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을 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8명을 앉히면 되니까 일단 8팩이 되겠지. 근데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모두 다 같으니까 몇 배가 뻥튀기 되어 있는 거야? 4배가 뻥튀기 되어 있으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네. 됐니? 이 정도 생각하면은 일단 원수녀라고 관련된 애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어. 정삼각형 테이블에 9명이 앉아있어. 그럼 그거는 9팩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이거는 뭐 중복을 허락해서 뭐 R명을 선택해서 줄을 세운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 이거는 n 파이 r이라고 쓰고 이거는 n의 r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것을 서로 다른 어떤 것이다 라고 나오면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NHR이고 이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는데 이 R개는 같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헷갈려 이게. N하고 R이 어떤 게 와야 되는지 헷갈리거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또 이 새끼가 또 살짝 미친 거 같지?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놀아. 다른 거, 같은 거. 오케이? 다른 거, 같은 거. 다 같이 놀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R개는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3H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는 같은 일이 10개 있거든. 같은 것이 뒤에 와야 돼. 다른 것은 앞으로 와야 되고. 됐지?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 방금 얘기했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를 같은 N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이제 분할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근데 분할하기 전에 잠깐만 조합에서 여러가지 성질만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N 컨비네이션 R이랑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아요. 자, 5개의 펜이 현재 있는데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하나당 3개를 선택하는 방법 하나가 결정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O 컨비네이션 2랑 O 컨비네이션 3이랑은 같겠지. 자, 또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N 플러스 1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뽑는 방법은 네 입장에서 생각해봐봐. 네가 여기에 N 플러스 1명 중에 있는데 그럼 네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네가 뽑혔으니까 나머지 N명 중에서 R명만 더 뽑으면 되지. 이번에 네가 아쉽게도 못 뽑혔네. 그러면 널 제외한 N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뽑으면 되겠네. 됐어? 대표적으로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을 하라면 이거는 뭐야? N R 플러스 1. 그럼 N에다 하나 더하고 뒤에 숫자 2하고 3 중에 큰 놈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지. 되니? 자, 분할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어. 뭐?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 있어. 자, 집합의 분할은 SNK인데 이 N은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SO의 3이라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총 5개가 있는 집합을 3개의 집합으로 찢어내면 돼. 근데 정의를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자. 정의를 어떤 거냐면 서로
잠깐만. 자,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부분집합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으로 분할하는 걸 뜻해. 즉 여기서 만약에 원소가 1, 2, 3, 4, 5가 있었다 쳐봐. 그러면 3개로 나눌 건데 요 3개를 합집합했을 때 요 놈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각각이 서로소인 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서로소인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교집합의 원소가 없는 집합을 뜻해.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되니? 집합이 좀 이상하게 표현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하면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아니라고. 알겠지? 집합끼리 서로서란 얘기는 교집합이 없다는 걸 뜻한다고. 됐지? 자, 그럼 자연수의 분할은 P, N, K가 되겠지. 자연수 뭐 5를 3개로 분할해라. 그럼 1, 1, 3부터 시작해서 개수를 3개 하면 되겠지. 아마 집합의 분할 파트는 올해 새롭게 편입된 파트라서 이 부분이 뭐 급격하게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의들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라고. 알겠어? 서로 소여야 되고 모든 집합의 합집합이 원래 집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이항 정리를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ax 플러스 b의 n제곱은 원래 출발은 어디냐면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요 놈이 괄호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괄호가 총 n개가 있는 거야, n개. 그러면 전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괄호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걔네들끼리 싸그리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떤 괄호에서든 뭔가가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방법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모든 괄호에서 다 ax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요거는 n제곱 이렇게 되겠냐?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ax는 n-1번 나오고 b도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전개니까 모두 다 곱해줘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ax의 n-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해? ax는 이번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b만 n개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방법에서는 몇 가지나 가능해? 이 n개의 괄호 중에서 n개를 선택을 해서 그 괄호에서는 ax를 다 꺼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n개의 괄호 중에서 n-3개를 선택을 해서 ax를 꺼내고 나머지 한 개 중에서 한 개는 b를 꺼내는 거야. 근데 r 컨비네이션 r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 써준 것 뿐이라고.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되겠니? n 컨비네이션 n-2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요놈이 결국은 요놈의 이 방법 또는 이 방법 또는 이 방법 또는 합집합이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지. 합의 법칙이니까 합집합이 아니군. 자, 그럼 요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쓴다 치면 시그마 k는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올 수 있어. 그래서 n 컨비네이션 k에서 ax의 k제곱 곱하기 b의 n-k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여기에 개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n이 나와야 돼. n개의 괄호 중에서 뭔가가 하나가 나와서 곱해져서 전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까? 뭐를? 아까는 ax 플러스 b라고 한 거를 x 플러스 1의 n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럼 요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 n 컨비네이션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도 되겠네.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살짝 니네들을 놀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써줄 수도 있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x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x의 제곱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점점점 x의 n제곱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고. 이런 식이 나와도 결국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이었다는 거는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 맞니? 자, 이번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2의 n제곱 될 거고 여기는 결국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가 나오겠네.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여기는 0이 되고 짝수 번째는 플러스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써지겠네. 마이너스 뭐 n 컨비네이션 3 점점점점 다 써지겠죠. 자, 이걸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모두 다 더하면 2의 n승이었다는 거. 자, 더하면 요거는 2의 n승이고 2로 열고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 점점점이라고 썼을 뿐인데 모든 짝수는 저게 다 써야 돼. 물론 0은 짝수는 아니지만 일단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0부터 시작해서 짝수들은 모두 다 갖다 쓰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컨비네이션 2 점점점점점 짝수들을 모두 다 써서 더한 값은 얼마다? 2의 n-1승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 두 개씩 요식하고 요식을 빼버려. 그러면 홀수들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점점점점은 또 마찬가지 2 방금 곱한 거에다가 그게 2의 n승이니까 2로 한번 나눠주면 2의 n-1승이 되겠네. 이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항정리학. 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확률 파트인데 확률이 뭔가는 얘기 안 할게. 뭐뭐 했을 때 뭐뭐를 구하면 돼. 근데 이제 기본적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합집합, 교집합 위주로 생각을 해가서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해야 돼. 자, 배반 사건이야. 배신 때리고 간 애랑 어떤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뭔가를 같이 해야 하네? 안 할 거야. 같이 한다는 말 자체가 교집합, 동시에 뭔가를 한다는 게 없는 확률을 뜻한다고.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하고 관련해서 여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PA에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1-PA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여사건이 되려면 일단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합집합은 또 얼마여야 돼? 합집합은 1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합집합의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방금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했던 얘기는 요 놈은 0이니까 버리고 요거는 1이었지. 1. Sorry. 0이 아니고 1이야. 그러면 PA는 1-PB가 되지. 그래서 이 식하고 같은 식이 되잖아. 그래서 A와 B가 여사건 관계임을 알 수가 있겠네. 됐어?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은 또 뭘 해야 되나 보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임을 생각하면 돼.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이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든 확률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 이하여야 되지. 확률이 1이었다는 얘기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이 0이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됐지? 자, 이제 또 중요한 조건부 확률을 얘기해야 되겠네. P, A 바 B. 이게 뭘 의미하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는데 가형하고 나형을 보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이게 A, B, C, D 명이었다고 할게. 근데 뭐 표현이 이렇게 되지. 뭐뭐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학생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럼 원래 확률상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여학생 선택했을 확률이 B 더하기 D였겠지. 근데 이 여학생이 가형을 선택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B가 되겠네. 맞니? 자, 여자였는데 여자이면서 가형, 이게 교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뭐 항상 풀이할 때는 B 플러스 D분의 바로 B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가 두 개가 똑같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됐니? 자,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 사실 요 놈을 일로 갖다 딱 곱해주는 거. P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P A 바 B라고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되겠니? PA라고 먼저 쓰면은 P
B 바 A가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이걸 꼭 말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사건 두 개가 더 있다? 아까 배반 사건 얘기했지. 확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사건은 세 가지야. 또 얘기할게. 배반 사건은 뭐였다고? P, A, 교집합 B가 얼마? 0인 사건. 자, 독립 사건은 뭐야? PA, sorry. 다시 써야겠다.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면은 이거는 독립 사건이야. 물론 한글로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모호해져.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그게 좀 모호해지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로 표현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독립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그 독립 사건 얘기해서 중요한 거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과 B 여집합 모두 독립이라는 사실.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도 니네한테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묻는 경우가 많다고. A와 B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요놈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을 계산하면 되니까 PA 곱하기 요 사건은 뭐였어? 1-PB라고 쓸 수 있었지. 뭐 이런 식의 계산까지도 할 수 있으면 돼. 굳이 이걸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뭐 저 부분을 찾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 됐니? 자, 독립사건이 나왔으면 그 다음 우리는 독립시행 사건까지,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는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돼? 이항분포로 연결이 돼. 자, 어떤 n번 시행할 건데 한 번당 일어날 확률이 P였어. 그러면 n번 중에서 R번이 일어났으면 P는 R번이고 1-P는 n-R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다시 써줄까? 그래. n 컨비네이션 R은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이다. 어차피 같은 식인데 아까 저기서 뭐 헛짓거리 하다가 그런 거야. 나중에 이게 어디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나중에 이게 이항분포구나 까지도 좀 생각해야 돼요. 뭐 이걸 또 얘기하자면 확률 질량함수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 n번을 시행했는데 한 번당 일어날 확률이 P였는데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너네들이 맨날 빼먹는 게 이 부분 n 컨비네이션 R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n번을 시행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난 것과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다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계산을 해야 돼요. 됐니? 자, 이제 통계 시작할 건데 통계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산확률 분포하고 뭐가 있니? 연속확률 분포가 있는 거야. 그럼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가 필요하고 요놈은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해. 즉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걸 풀어내는 거야. 그럼 확률 분포 표에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놈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이산확률 분포고 확률 분포표를 찾아내야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연소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px 어쩌고 해서 그냥 계산이 된 식을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x는 x라고 갖다 쓰면 이거를 x1, x2 점점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p1, p2 점점점 쓰겠지.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평균은 시그마 xi, pi 구하면 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해? 시그마 xi-m의 제곱 pi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서 이 계산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재평평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식이야. 되니? 자, 그러면 여기 확률 분포에서는 뭐 하나만 그렇게 얘기해. 항상 이렇게 그려지진 않지만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면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얘기를 하자. 전체가 이래. 전체가 이러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fx라고 얘기하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됐어? 비교해가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변신을 해. 일단 연소 확률 분포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큰 흐름만 얘기를 한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럼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로 바뀌었다 치자. 그럼 요 놈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모든 변수들에다가 a가 곱해졌기 때문에 평균도 am이 되고 요거는 플러스 b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a가 곱해져서 b만큼 평행 이동을 딱 시켰어. 그럼 이거는 x만 못 나간다고, x만 나갈 수 없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분사는 편차를 제곱을 해서 어떤 값들을 제곱을 해서 뭔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a제곱 vx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니? 자, 표준 편차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절대값 a 시그마 x라고 쓰면 돼. 물론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중에 a가 음수였던 문제는 나는 본 적은 없거든. 근데 혹시 또 모르지. 알겠어? 자, 이런 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항분포를 잠깐 얘기를 하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였고 그거를 N번을 독립시행을 하면 이거는 이항분포 횟수의 P라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요놈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였다고?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승이야. 그럼 이 이항분포에서는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얘도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경우, 한 번 일어나는 경우, 두 번 일어나는 경우, 점점점 해서 n번까지 일어나는 이런 확률 분포표를 그려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여기다 써준 값이 확률, 여기다 써준 값이 확률, 여기다 써준 값이 확률이야. 원래는 그럼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xi, pi, 즉 이 값들의 곱의 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항 분포일 때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다시 이항 분포 n번의 시행이고 한 번당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np의 1-p라고 기억하면 돼. 저거를 뭐 q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np 곱하기 1-p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을 때 확률을 단순 비교할 때 쓰는 거야. p n분의 x 절대값 마이너스 p 요 h.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이랑 뭐 n분의 y 빼기 p h인데 이건 횟수지. n번은 횟수거든. 근데 여기는 뭐 m이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 h가 똑같아야 되고 평균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n보다 만약에 m이 더 컸다고 얘기할 때 요놈의 확률이 이게 이 값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더 여러 번 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근데 큰 수의 법칙이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개의 분포를 얘기를 했을 때 확률이 같아야 되고 이쪽도 같아야 돼. 근데 분모가 큰 놈이 크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괜히 혹시 이런 표현이 나올지도 몰라. 예전 수능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큰 수의 법칙까지도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이제 연소 확률 분포가 나왔네. 다시 자, 연소 확률 분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떤 문제들에서는 예를 들면 px 예를 들면 pa 이상 x가 스몰 x 이렇게 주어지면서 여기에 gx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을 때 이제 문자가 헷갈리니까 t로 바꿔 쓴 것뿐이야.
확률 밀도 함수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을 적분해서 나온 값이 gx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놈이 확률 밀도 함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됐니? 자, 그러면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놈이랑은 두 개가 같아요. 등호가 들어가나 빠지나 상관없다고. 어차피 적분값이기 때문에 A에서 A까지 적분하는 값은 얼마야? 0이야. 마찬가지 B부터 B까지 적분하는 값도 0이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들어갔을 때나 빠졌을 때나 상관없이 모두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등호의 유무가 굉장히 차이가 커져. 왜냐면 그 사건 딱 n번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딱 3번 됐을 확률, 이게 등호가 들어가고 빠지는 거는 어떤 값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값을 더하고 안 더하고의 차이가 생기니까 차이가 생긴다고. 연소 확률 분포일 때 요거는 같다는 얘기야. 이산 vs 이산 확률 분포에서 예를 들면 x가 a 이하였을 확률과 x가 a보다 작았을 확률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산에서 이렇다는 얘기야. 물론 x는 a일 때 확률이 0이었다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 물론 항상 저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요 그러니까 x equal a의 확률이 0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두 개는 같을 수는 없다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적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정규 분포를 할 거야. 자, 정규 분포는 n에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엄청 복잡해.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 돼. 이런 종 모양이고 항상 가운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야. 그럼 평균 이상일 확률은 얼마? 0.5. 평균 이하일 확률도 0.5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최근에 출제될 수 있는 유의 문제 자체가 평행이동을 얘기를 해볼게. 함수를 평행이동. 어떨 때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해? 평균은 다르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시그마 제곱이 같다 라고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 폭 높이는 똑같고 요 퍼진 정도가 똑같아. 어떨 때? 분산이 똑같을 때. 됐어? 그럼 분산이 크다 작다의 의미는 만약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졌다 쳐보자. 그럼 요 파란 놈하고 요 까만 놈하고 비교할 때 요 놈이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 퍼져 있을수록 분산이 큰 거야. 그 다음에 평균이 움직였어. 만약 평행 그대로 놓고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좋은 거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뭐 안 좋은 일에 대한 어떤 걸 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생각만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는 표준화를 할 거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진짜 참말로 족같이 복잡해. 욕해서 놀래니? 좀 정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과생들도 그 식을 적분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화로 하는 건데 이 표준화는 확률을 0으로 바꾸고 분산은 1의 분포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고 이 표준화 방법은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를 p, x가 a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 표준화 할 때는 얘네 잘 봐야 돼. 이게 그냥 x여서 조금 이따 이제 추정 얘기할 건데 아니 뭐 표본 추출하고 추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들어봐. 일단 요게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x는 z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등호는 또 그대로 와야 돼. 그 다음에 a-m을 쓰는 거야. 이렇게 시그마 해주는 거야. 이거 왜 한다고? 문제 풀 때 각각 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어주고 어떤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표준화를. 알겠어? 그러니까 적분 과정을 줄여주려고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니네 연맥이라고 표준화를 시킨 건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라고. 됐어?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가 있었을 때 이항분포일 때 그러면 B에 N의 P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 N이 충분히 크면 일어날 횟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뭘 따라? NP의 1-P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항분포가 나왔고 갑자기 막 주제를 하다가 표준적인 분포포가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뭐래?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였고 분산은 NP 1-P였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클 때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뀌는 과정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알겠니? 자, 이번에는 추출과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잠깐만 비교를 한번 해줄게.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하거든. 말이 복잡해. 자, 일단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있는데 몇 개를 뽑았대. 그럼 요거는 표본 집단이겠지. 그래서 자, 모집단에 모평균이 있었고 모분산이 있었고 모표준 편차가 있었겠지. 그러면 표본 집단도 뭐가 있어?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의 분산도 있을 거고 표본의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크게. 자, 요렇게 가는 거는 모집단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표본 집단을 어떻게 해보는 거 이거는 우리는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표본 집단을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 놈을 알고 싶어. 이거는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데 표본 집단의 뭐 나중에 이거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거는 뽑아서 보는 거니까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모집단의 평균이나 이런 걸 몰라. 근데 표본 집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나 알고 싶을 때 이거를 추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자, 모집단 아니 표본 평균. 그래서 보통 모집단의 평균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본 집단은 확률 분포를 X바라고 표현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자, 그럴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돼. 표본 평균의 분포. 자, 모평균이 그러니까 모평균을 알고 있다 그랬지. 모평균이 M이었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거를 알고 있을 때 크기가 N개를 추출한다고 얘기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할 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할 때 X반은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른다?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 다시 써줄게요.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위주로 했을 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에서 px가 a라고 물어본 거랑 px바가 b라고 물어봤다 치자. 그럼 요거는 x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놈을 갖고 표준화를 하는 거야. 얘는 x바의 분포지. x바의 분포니까 요 놈을 갖고 표준화를 해주는 거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것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알겠어?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이번에는 뭘 할 거야? 추정을 할 거야, 추정. 추정을 할 건데, 바로 신뢰 구간을 구할게. 표본 평균이 M이고, 표본 평균이 X바고, 모평균을 M이라고 얘기할 때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할 때 요 k는 뭐하고 관련된 애야? 신뢰도하고 관련된 애야. 만약에 신뢰도가 95%라고 얘기하면 표준전개 분포표에서 양쪽을 딱 잘라서 똑같이 나눠야 돼요. 이게 0.475라고 표현이 됐을 때의 이 z값 대신에 이 k를, 그러니까 k 대신에 이 z값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99%였을 때는 또 여기가 0.495만큼, 이쪽도 49545만큼 그때의 z값을 대입해 주면 돼. 요 n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져. 물론 반대로 요 n을 구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지. 그러면 실내 구간이 이거였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때 요 놈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길이를 주어주고 실내도 주어주고 시그마 주어졌을 때 우리는 n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얘네를 주어주고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아니면 n도 주어지고 실내도도 주어지고 시그마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반대로 k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식은 다 이 식 하나에서 다 나온다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m 이렇게. 알겠니? 근데 흔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신뢰도가 95%라고 해서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근데 이런 표현은 잘 출제가 안 될 거야.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난해하게 생각을 하거든. 알겠어? 어쨌든 이 신뢰도가 의미하는 거는 요렇게 될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됐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비율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끝낼게요. 자, 모비율 문제인지 아니면 모집단이 있고 표본집단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지 그 부분은 모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 아니면 뭐뭐 했을 때 뭐뭐의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모비율 또는 표본 비율에 관련된 문제구나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보통 모비율을 생각할 때는 P라고 쓰고 표본 비율은 이렇게 해서 P 꺽쇠 표본 비율. 그러면 얘도 결국 뭘 따라? 얘는 모집단이 일단 요거는 모비율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100명 중에서 80명이 찬성한다. 아니 뭐 100명 중에 80명이 방문했다 이런 류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모비율이 얼마인가? 100분의 80명이었으면 100분의 80이 모비율이었던 거라고. 자,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이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보고 놓고 했다는 얘기야. 그럴 때 표본 비율은 P 분산은 n분의 p 1-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분포 자체는 이것도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 n이 충분히 크다.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np가 5 이상이면 돼.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어. 어쨌든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이것도 결국은 정규 분포 요놈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또 어떤 확률을 구해야 돼. 모비율과 관련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정규분포 알았으니까 표준화 할 수 있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끝나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반대로 뭘 해야 돼? 추정을 해봐야 돼. 추정.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은 또 어떻게 구한다? 얘도 표본 비율이 먼저 나와있죠. 표본 비율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 비율 1- 표본 비율 이상 모비율이 표본 비율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1-p 표본 비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건 또 뭐 요 k는 또 뭐에 관련된 값? 신뢰도에 관련된 z값 찾아내서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1 그러니까 표본 비율 1 표본 비율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여기는 이 단원들은 그러니까 통계 파트들은 단원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워. 야, 통계학이라고 그것만 전공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단원이 쉽겠냐? 당연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또는 난해하게 출제될 수는 없다고. 되니? 자, 합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뭐 확률, 통계 한번 정리만 쭉 해줬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만 잘 읽어낸다면 이 부분은 틀릴 일은 없으니까 꼭 정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뭐 개념 정리해놓은 거는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서 다시 다운받고 읽어보는 걸 권할 거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니네 노트 필기 하면서 시험 준비 마무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 고생했고 꼭 수능에서 대박 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 고생했다.